지금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심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심사는 크게 서류심사, 현장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로 운영됩니다. 우선 인증신청 최소 기준을 충족한 신청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사무국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비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서류심사는 인증심사단을 통해 각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항목별 양적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심사가 진행됩니다. 인증심사단은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서류심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경영진 및 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 질적 심사를 실시합니다. 직원 만족도의 경우 현장 심사가 진행되는 기업에 한해 실시되며 기업별 제공되는 온라인 조사 링크를 통해 진행됩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심사 항목은 크게 4가지, 건강친화 경영, 건강친화 문화, 건강친화 활동, 직원 만족도 부문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심사 지표는 기업 유형에 따라 대기업형, 중견기업형, 중소기업형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심사 지표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4개 심사 부문의 합은 100점이며 가산점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100점을 넘지 않습니다. 총 20개의 심사 지표가 서류 평가와 현장 심사 시에 평가가 되며 직원 대상 온라인 조사인 직원 만족도는 이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동일한 심사 지표더라도 지표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기업 유형별로 배점과 세부적인 심사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 지표를 안내하기 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표에서 전사 차원이라는 의미는 기업 본사가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거나 또는 각 사업장이 개별 추진하되 전체 사업장이 모두 해당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설립 연도에 따라 실적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설립 아직 3년이 안 된 기업의 경우 3년 동안의 지속성과 유지성을 보는 지표에서는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2020년, 2021년, 2022년의 3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지표의 경우에 전년도 기준이라고 쓰여진 부분이나 혹은 최근 2년의 실적만 요청하는 그런 지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관리, 복귀율 같이 실적의 비율을 평가하는 심사의 기준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모두 합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평균을 내면 됩니다. 그러나 건강친화 경영 안에 포함된 예산 편성 지표에서 충분성 그리고 집행률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매년 연도별로 비율을 내시고 그 매년의 연도가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비율의 평균을 평가함으로써 증빙자료 제출 시 헛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문별 심사 지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 부문인 건강친화 경영은 리더십, 자원, 제도관리의 3개 영역 총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40점입니다. 건강친화 경영 부문의 리더십 영역에는 경영방침 수립 이행, 경영진의 의지, 건강친화 경영 인식이라고 하는 3개 지표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가-1-1 경영방침 수립 이행의 지표는 보건관리가 경영방침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영진은 이를 공표 지지하고 적극 이행하는가를 심사하는 지표로 대기업형과 중견기업형은 3점, 중소기업형은 4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경영방침 하나인데요. 최근 3년간 기업의 경영방침에 근로자 건강관리, 예를 들어서 기업과 경영진이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건강증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는지 그리고 그 명시된 경영방침이 공표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보건에 대한 내용은 없이 안전에 대한 내용만 포함된 경영방침일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시와 공표를 모두 했을 경우에는 대기업형과 중견기업은 3점, 중소기업형은 4점을 받는데 공표 없이 명시만 했을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부여됩니다.
본 지표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방침을 보여주시고 경영 방침이 결제를 득한 문서 혹은 공표한 여러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다시1-2는 경영진의 의지 지표인데요. 기업 내의 건강 친화 제도에 경영진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 확산, 보급했는지를 심사하는 지표입니다. 대기업형과 중견기업형은 3점, 중소기업형은 7점이 부여됩니다. 심사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경영진 참여와 확산, 보급 노력입니다. 경영진 참여는 경영진이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본 지표는 2022년도 1개년도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하며 경영진이 대기업형의 경우 총 3개 이상, 중견기업과 중소기업형은 2개 이상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을 경우만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영진의 참여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여러 명의 경영진이 많이 참여하였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를 증빙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산 보급 노력은 최근 3년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친화 활동에 얼마나 참여를 독려했는지 또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건강친화 제도의 확산과 보급을 위해서 경영진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보면서 점수를 부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표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경영진이 실제 건강친화 활동에 참여한 사진이라든가 시행한 문서라거나 동영상, 격려한 사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다시1-3은 건강친화 경영 인식 지표로 경영진의 건강친화 경영에 대한 인식을 현장 심사에서 경영진 인터뷰를 통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자체 평가 시에는 이 부분에 별도의 점수를 기입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배점은 모든 기업 유형에 동일하게 5점이 부여됩니다. 총 5개의 심사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뷰 진행 시에 기준별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영진이 인터뷰에 직접 참여하였는지와 경영진이 건강을 기업 경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건강 증진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지, 경영진은 경영 방침에 직원의 건강관리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시설과 예산 투자에 적극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건강친화 경영의 자원 영역에는 총 3개의 지표가 있는데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환경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다시2-1 조직 구성 지표는 건강친화 제도를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이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지표로 대기업형과 중견기업형은 5점, 중소기업형은 3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대기업형과 중견기업형의 심사 기준은 4가지이고요. 중소기업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 구성은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지표로 건강친화기업 제도 운영과 활동을 위해 전사 차원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조직은 이전에 구성되었던 자료로만은 평가할 수 없고요. 인증 신청일 현재까지 그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심사 기준인 전담 조직은 대기업형과 중견기업형에만 해당하는 지표입니다. 전담 조직은 다른 업무와 겸임하지 않으면서 건강친화기업 활동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심사 기준인 고용 안정성은 건강친화 제도를 담당하는 인력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대기업형과 중견기업형은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하는 인력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형은 사업장 구분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인 인력교육은 대기업형과 중견기업형의 경우에 지난 3년간 매년 건강친화기업 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육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형의 경우에는 지난 3년 중 한 번 이상 교육 예산을 지원받았을 경우에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지표에서 말하는 인력 교육에서 법정 필수 교육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수 교육은 해당되지 않고 건강 증진과 건강 친화 제도에 중점을 둔 교육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본 지표에 대한 증빙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조직도와 전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분장표, 담당 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제출하실 수가 있고,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시 현장에서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만 현장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2는 예산 편성 항목입니다. 건강친화제도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정기적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모든 기업 유형의 배점은 5점으로 동일합니다. 대기업형과 중견기업형에서 정기성을 평가하게 될 경우에는 건강친화와 관련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최근 3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매 3년간의 예산 편성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면 중소기업형은 지난 3년간 2년 이상 편성한 경우 2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다양성입니다. 예산 편성의 영역이 다양한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대기업형과 중견기업형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5개 이상의 영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영역은 환경조성이나 근로자의 인센티브 제공, 건강관리실 운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요구조사, 전문가 초빙 등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5개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고요. 중소기업은 2개 이상의 영역에서 편성되어 있으면 1점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심사 기준인 충분성은 건강친화제도의 추진 예산 중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동 예산의 비중을 보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들은 대부분 건강친화 예산에 건강검진이라든가 환경구축 이런 부분의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 프로그램 예산이 전체의 건강친화 예산 중에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중소기업형은 20%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률 기준은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평균 90% 이상을 달성해야 하고 중견기업형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평균 70% 이상을 달성해야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형의 경우에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매년 70% 이상을 달성해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2-3은 환경조성 영역입니다. 기업 전반에 걸쳐서 건강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형은 3점, 중소기업형은 6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보게 되는데요. 건강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개선 계획은 매년 수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러 해에 걸쳐서 한 번만 수행한 것도 실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인 다양성은 중소기업 유형에만 해당이 되고 3개 이상인 경우에 3점, 2개인 경우에 2점, 1개인 경우에 1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준은 환경평가입니다. 이 지표의 배점은 대기업형과 중견기업형이 3점, 중소기업형이 6점입니다. 대기업형과 중견기업형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 환경에 대한 물리적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형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물리적 평가를 한 번만 시행해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물리적 환경 평가란 업무 환경의 채광이나 조도, 온도와 습도, 환기, 방습, 청결, 과도한 소음이나 미세먼지 등을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업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작업 환경 측정은 물리적 환경 평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사 기준은 개선 및 유지 보수인데요. 대기업형과 중견기업형에서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무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실제로 개선을 한 사례가 있으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증빙서류의 예시로는 최근 3년간 건강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한 보고서, 즉 계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환류를 한 보고서를 보게 되고요. 현장에서는 건강친화적 근로환경을 실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강친화 경영 부문의 제도관리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관리 제도와 건강휴가 지원 제도, 복직 적응 관리, 인센티브 이렇게 4가지를 보게 됩니다. 가 3-1은 근로시간 관리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점은 대기업형과 중견기업형은 3점, 중소기업형은 4점입니다. 본 지표는 과중근로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관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볼 내용은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중근로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간 외 근무를 제한하거나 건강증진 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개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대기업형과 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 1점, 중소기업형은 경우에는 시행하고 있기만 하면 2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심사기준 두 번째는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양성은 2022년 한 해만을 확인하게 되고요. 2가지 이상의 근로시간 관리 정책이나 개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기업 유형에서 점수는 1점이 배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체 관리는 최근 3년간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평균 비율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하는 방법은 자료 지표 설명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 근로자의 수 분의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한 근로자의 수 곱하기 100을 해서 3년간 평균을 내게 됩니다. 이때 기업이 유연 근무제를 이용하거나 재근 시간과 근로 시간을 따로 산정해서 적용하는 유형일 경우에는 주 40시간 이하의 근무 기준을 각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정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따라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로는 근무시간 모니터링의 결과와 직무기술서 등등을 제출할 수가 있고요. 심사단이 현장 심사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업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출근과 퇴근 시간을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지표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3-2는 건강휴가 지원 제도입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차 휴가 이외에 휴가와 휴직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지표는 기업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4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나 중소기업형의 세부 평가 척도가 다소 상이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심사 기준은 규정 및 시행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전사 차원의 휴가와 휴직 제도에 대해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문화된 규정을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증빙자료의 예시로는 기업 내의 규정이라든가 규칙, 안내문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대기업형과 중견기업, 중소기업형이 모두 이와 같은 제도를 유급으로 시행하고 있으면 2점을 받게 되고 무급으로 시행하면 1점을 받게 됩니다. 활용 현황 기준은 최근 3년간 건강관리를 위한 전사 차원의 휴가 휴직 제도를 이용한 임직원의 비율이 대기업형과 중견기업형은 평균 70% 이상, 그리고 중소기업형은 60% 이상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활용 현황을 계산할 때에는 전체 근로자 분에 건강 관련된 휴가와 휴직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를 분자에 놓고 곱하기 100을 하고 나누기 3을 해서 평균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연차 휴가는 이 제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연차 휴가 이외에 근로자의 건강 개선과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휴가, 즉 건강검진에 주는 휴가라거나 리프레쉬 휴가, 난임 지원 휴가, 감정노동 휴가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4-3-3은 복직 적응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병 또는 사고 등 건강 문제로 인해서 근로 능력을 잃은 직원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복귀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때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직원이라는 의미는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직원이나 산재 인정은 되지 않았으나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고 있는 직원 등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심사 기준은 관련 규정인데요.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직원의 복귀와 적응에 대한 지원 사항이 명문화된 규정과 규칙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이 규정이 있으면 이 점을 받게 되는데요. 이 규정은 전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규정집 내에 명시가 되어져 있다면 이것을 모든 사업장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복귀와 적응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근로시간을 배려해 준다거나 힘든 업무, 즉 경무의 업무를 배제한다거나 건강상담이나 모니터링을 실시해 준다거나 후속 관리를 지원해 준다는 등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심사 기준의 두 번째는 소득 보전입니다.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직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예를 들어 상병수당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병수당이 모든 사업장에 있으면 이 점에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심사 기준 세 번째는 실행의 영역입니다.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직원을 위해서 업무 지원이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로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1점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표는 복귀율인데요. 최근 3년간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직원 중에 업무에 복귀한 직원의 평균 비율이 몇 %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의 계산은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직원의 수가 분모가 됩니다.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라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직원의 수가 분모가 되고요. 분자에는 업무에 복귀한 직원의 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하고 나누기 3을 해서 복귀율을 계산하고요. 이 복귀율이 대기업형의 경우 80% 이상이면 1점, 중견기업형은 70% 이상일 경우에 1점을 받게 됩니다. 이때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직원이 없다, 분모가 0이다 라고 하면 미해당에 해당해서 역시 1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때 현재 근무 여부와 무관하다 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건강 문제가 있었고 2021년에 복귀 적응을 잘 하였는데 2022년에 이 직원이 퇴사하였다 라고 해도 이분은 복귀한 사람에 들어가게 됩니다. 4-3-4는 인센티브 영역입니다. 직원의 적극적인 건강 증진 활동을 독려하고 기업 내의 건강 친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대기업형과 중견기업형의 경우에는 4점, 중소기업형의 경우에는 총 2점 배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평가하는 심사 기준은 3가지입니다. 시행, 다양성, 수혜 실적인데요. 시행은 건강 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건강 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종류는 지표 설명 부분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증진 활동 활성화를 위한 피트니스 지원비 등의 실비를 지원한다거나 건강 물품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거나 건강 증진 활동 참여에 따라 우수자 포상을 한다거나 이 포상의 내용에 유급휴가, 건강지원금, 효창 등등이 모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건강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로포상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인센티브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다양성 심사 기준은 인센티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대기업형은 매년 3가지 이상, 중견기업은 매년 2가지 이상, 중소기업은 최근 3년 안에 2가지 이상을 제공하였으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사 기준은 수혜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인센티브 수혜자가 평균 몇 %였는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 방법은 분모의 전체 근로자, 분자의 수혜 근로자를 놓고 곱하기 100 나누기 3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혜 근로자에서는 중복을 제외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2번 받았을 때는 한 명으로 계산해서 분자에 숫자를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의 내역이라거나 활용을 안내하는 공문이라거나 현황 등등의 자료가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 건강친화 문화 부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 부문인 나, 건강친화 문화는 총 20점이 배점되어 있고 인식 및 소통, 사회적 책임 이렇게 2개 영역에 6개의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친화 문화 부문의 나-1 인식 및 소통 영역에는 건강친화 문화 인식, 직원 소통이라고 하는 2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1-1 건강친화 문화 인식 지표는 직원들이 기업 내의 건강친화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 건강친화 문화 영역에 참여하는지를 심사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현장 심사 시에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평가하는 부분으로 별도의 점수를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기업에서는 조사 대상 인원의 2배수의 리스트를 제출하고 심사자가 대상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보직자와 비보직자, 직급, 근무기간, 성별 등을 고르게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진과 업무 담당자는 제외하고 5명에서 8명의 규모로 선정해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배점은 모든 기업 유형에 동일하게 5점이 적용되고 건강관리 책임의 인식, 인식의 수준, 참여 권유, 건강친화 문화 조성 정도 등등의 5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나-1-2 직원소통 지표입니다. 직원소통 지표는 건강친화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의 요구와 인식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조치 결과나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는지에 대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세부 심사 기준은 의견 수렴 영역과 직원 참여율, 결과 공유, 환류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의견 수렴은 최근 3년간 건강친화 제도에 대한 직원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보게 되고요. 대기업형은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견기업형은 모든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중소기업형은 매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의견 수렴은 기업 내의 건강친화 제도에 대한 직원의 요구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인터뷰 조사나 설문조사 등의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반드시 건강친화 제도와 관련된 의견 수렴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 근로시간 관리 제도나 직장 내의 건강 프로그램 시행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의 의견 수렴 내용이 모두 증빙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 기준인 직원 참여율은 직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에 여러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매년 진행한 의견 수렴 중에서 가장 참여율이 높은 실적으로 제출 가능하고요. 평균 30% 이상이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견기업형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충분한 수, 즉 30%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하면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결과 공유입니다. 의견 수렴 결과를 매년 전 직원에게 공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결과의 공유에는 의견 수렴의 결과에 대한 조치나 앞으로의 계획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다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전체 근로자에게 보낸다거나 대면 회의 같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면 회의를 통해서 공유할 경우에 일부 직원, 즉 부서장급들만 있는 회의를 통해서 공유하기보다는 전체 직원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중요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기업은 매년 공유해야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장이 2년 이상 공유하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으며 중소기업은 공유를 한 번만 해도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심사 기준은 환류입니다. 의견 수렴 결과가 제도 운영에 다시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환류란
의견 수렴 결과를 기업 내의 건강친화제도 추진 계획 수립에 그리고 실행에 잘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모든 수렴 결과를 다 반영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집된 의견 중에 일부만 반영한 경우에도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형과 중견기업형은 모든 사업장에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중소기업은 반영을 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강친화 문화 부문의 나-2 사회적 책임 영역에는 건강 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 건강증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역자원 발굴과 연계 이렇게 4가지 지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표인 건강 형평성 제고 지표입니다. 기업 내의 취약계층, 즉 여성이나 장년, 외국인,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업 전반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나 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 기준은 불평등 현황 파악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 형평성 제도, 세 번째는 다양성, 네 번째는 평가 이렇게 4가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등 현황 파악 기준은 기업 내의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사업장 관련 자료 수집이나 분석 등의 개별 사업장 진단을 통해서 우리 기업 안에 건강 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건강 불평등과 관련된 취약계층 대상자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들의 건강 문제는 어떤 것인지 등등을 잘 규명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기업형은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파악하셔야 하고요. 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장이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중소기업형은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만 있어도 1점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즉, 기업 내의 취약계층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고 이들의 건강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내부 결제 등을 통해서 이 내용이 경영진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 기준은 건강 형평성 제도인데요.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 형평성 제도를 수립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기업에 통역 지원 서비스를 한다거나 장년 근로자들을 위해서 눈 건강을 배려한 조명을 개선한다거나 혹은 중고령 장년을 위해서 맞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한다거나 일용 근로자가 많은 기업이 이들을 위해 휴게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것 등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법적 의무 사항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건강 형평성 제도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다양성 영역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매년 2개 이상 실시했을 때 대기업은 만점을 받게 되고요. 중견기업은 모두 합쳐서 2개 이상이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기준은 평가입니다. 기업 내의 건강 형평성 제도 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지 접근성과 누구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 활용도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실제로 실시하였는지를 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연도별로 건강 불평등 현황을 파악한 실적을 봅니다. 설문지나 인터뷰, 전문가 조사나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건강 불평등 현황 분석 결과가 공문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실적으로 제출하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강 형평성 제도의 활용 실적도 보고 평가의 내용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나-2-2는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 지표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증진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지표는 중소기업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사 기준은 모두 3가지입니다. 건강친화 공헌 활동 수행, 참여율, 다양성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기준인 건강친화 공헌 활동 수행은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 활동을 지난 3년간 꾸준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 활동이라는 것은 기업 내의 건강친화 제도 추진이나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된 건강증진과 관련된 공헌 내역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업 내의 건강증진 활동, 사랑의 걷기 캠페인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이것과 연계한 지역사회 건강 행사를 후원하거나 우리 근로자를 참여시켰거나 지원금을 기부하거나 또는 기타 공공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한 것들 등등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3년 동안 동일한 건강친화 공헌 활동을 수행하였는지를 보는 지표가 아니라 3년간 수행 이력이 있는지를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제출하는 증빙 자료의 공헌 활동이 매년 꼭 같은 활동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인 참여율은 임직원이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 활동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였는지를 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대기업형은 평균 30%, 중견기업형은 평균 20%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을 계산할 때는 전체 근로자 수 분의 건강친화 공헌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 수를 분자에 놓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여러 해 진행한 활동 중에서 가장 참여율이 높은 실적을 제출하셔도 점수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건강친화 공헌 활동을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 활동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2개 이상 실시하였을 경우에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제출하실 서류로는 건강친화 공헌 활동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공문 자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관련된 추진 서류라거나 이때 지역사회에서 건강친화 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보도 자료를 낸 자료라든가 사진 등등이 예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4-2-3번은 건강증진 거버넌스 구축 운영입니다. 건강증진 거버넌스 구축 운영은 대기업에게만 해당되고 있는 지표입니다. 기업의 건강친화제도 운영을 위해서 내부 협의체 구성과 외부 조직이 참여한 건강증진 거버넌스를 잘 구축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모두 3가지인데요. 내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그리고 내부 거버넌스 건강 관련성, 마지막으로 외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내부 거버넌스라는 것은 협의체 등을 의미하는데요. 건강친화제도 운영을 위해서 용역이나 파견, 협력업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때 노동조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과 같이 일하고 있는 파견업체, 협력업체 등이 참여해서 협의체를 잘 구성하고 있으면 내부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업장에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점의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사 기준은 내부 거버넌스의 건강 관련성입니다. 최근 3년간 내부 거버넌스 회의에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건강친화 제도 운영과 관련된 안건이 얼마나 많이 상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의에서 4건 이상의 안건이 상정이 되었으면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사 기준은 외부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외부 거버넌스란 기업의 건강친화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공공조직 그리고 민간 조직이 함께 참여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혹은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다양한 공공조직이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역금연센터, 안전보건공단 지사, 지역의 정신보건센터 등등이 모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 조직에는 병의원과 체력센터 등등이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외부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이 외부 거버넌스를 운영해야만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외부의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우리 기업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 조직을 불러서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해야만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지표는 나-2-4 지역자원 발굴 연계입니다. 건강친화제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 활용하였는가를 보게 되는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두 가지 유형에만 해당이 되는 지표입니다. 심사 기준은 지역자원 발굴, 지속성,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지역자원 발굴은 건강친화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자원을 파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지역자원 발굴이 뜻하는 바는 보건과 의료, 복지, 안전, 고용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내의 건강친화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연계 협력이 가능한 기관의 자원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데요. 기업의 담당자가 우리 기업 주변에 있는 다양한 행정기관을 파악하고 관련된 부처의 전화번호와 담당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기업 주변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의료기관, 보험기관, 안전보건공단이나 근로자 건강센터, 국가금연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등등의 연락처와 담당자 이름, 또 인근의 대학이나 협회, 학회 등의 담당자와 연락처 등등을 파악하여 리스트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 기준은 지속성입니다.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에서 외부 자원과 매년 지속적으로 연계협력 유지하였는지를 보면 중견기업형이고요. 매년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연계협력을 유지하였는지를 보면 중소기업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때 지속성은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매년 다른 외부 자원과 1년씩 연계협력한 경우, 그리고 한 개의 외부 자원과 최근 3년간 연계협력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년간 한 개의 외부 자원과만 연계협력을 해도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심사 기준은 다양성입니다. 실제로 연계협력한 외부 자원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는데요. 2개 이상이냐, 1개냐, 없냐 이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다양성은 건강친화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외부 자원과 연계 협력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이때 단순 협약이라든가 가격 할인을 통한 직원 안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기업과 기관이 단순하게 MOU만 맺는다거나 혹은 어떤 병의원에서 우리 기업 직원이 갔을 때 검사 비용을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안내는 다양성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 다 건강친화 활동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심사 부문인 다 건강친화 활동은 총 20점 배점으로 계획 및 수립, 시행 및 효과평가의 2개 영역에 총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1 계획 수립 영역에는 건강 현황 및 위험 요인 분석, 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2개의 지표가 들어 있습니다. 다-1-1 건강 현황 및 위험 요인 분석입니다. 직원의 건강 현황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점, 중소기업은 4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크게 2가지인데요.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심사 기준인 건강 관련 데이터 수집 관리는 직원들이 건강 현황 및 희망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는지를 확인하는데 설문조사라든가 인터뷰, 검진 결과의 활용 등등이 모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건강 관련 데이터란 직원의 건강 상태에 대한 파악, 예를 들어 직원의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고지혈증 유병률, 비만 유병률 등등의 건강 상태를 파악한 것도 포함이 되고 기업 내의 건강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것과 건강검진의 결과, 작업환경 측정 결과, 각종 건강 설문조사 결과 등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량적 산출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기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해당 사업장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우에도 건강 관련 데이터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사 기준은 위험 요인 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직원들의 건강 위험 요인을 분석한 후에 우선순위를 잘 도출하였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위험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기업의 사업적 특성이나 직원 개인의 업무 특성, 근로 여건, 환경 등등의 근로자를 둘러싼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을 잘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라는 것은 이 건강 데이터와 위험 요인을 잘 분석해서 그 결과를 고려해서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제공할 것인가의 순위를 도출했느냐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개의 기업에서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특히 우선순위 도출 여부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1-2는 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 영역입니다. 건강친화 활동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6점, 중소기업은 4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의 심사 기준은 모두 3가지입니다. 계획 수립, 그리고 목표 설정, 형평성입니다.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친화 활동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고 평가 대상 기간이 모두 계획 내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친화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했을 때 대개의 기업이 1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건강 친화 활동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의미합니다. 최소 3년, 5년 이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이다 보니 매년 수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5년 이내에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확인하게 되고요. 다만 2020년부터 2022년이 이 중장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 기준은 목표 설정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나 성과 지표를 잘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되겠습니다. 목표 설정 심사 기준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에 달성하려는 목표 또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목표 또는 성과 지표의 용어 정의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 또는 성과 지표의 예시로 연중 총 5회의 비만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 또는 BMI를 0.1kg/제곱미터 감소하겠다 등의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어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에 근로자가 얼마나 변화한 지표를 보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즉 HP2030이라고 하는 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심사 기준은 형평성입니다. 중장기 계획 안에 기업 내의 취약계층 현황을 고려해서 그 내용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때 증빙해야 할 서류로 건강친화활동 중장기 계획서와 연도별 프로그램 계획서 등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2-1 시행 및 참여 정도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판단인데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모두 8점 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다양성, 참여 유도, 참여율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다양성 영역은 매년 다양한 건강 영역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양성에서 보셔야 하는 내용은 용어 정의에 포함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에는 건강 영역을 모두 4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생활습관, 정신건강, 만성질환, 기타인데요. 생활습관에는 예를 들어 비만 관리나 영양, 신체활동, 금연, 절주, 구강보건 등등이 포함이 되고요. 정신건강에는 우울증, 스트레스, 약물 복용, 수면 및 피로, 과로, 트라우마, 감정노동 등이 포함됩니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포함되고요. 기타의 영역에 근골격계 질환, 감염병 예방, 면역, 모성 건강, 응급처치 등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여러 개의 영역에서 다양성을 확인할 때에는 한 개의 사업장에서 3가지 이상의 영역으로 반드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가 사업장별로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어떤 사업장이 금연 프로그램과 절주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업장이 동일한 금연 프로그램과 절주 프로그램을 시행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3가지 이상의 영역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만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 기준은 참여 유도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느냐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준으로 참여율을 보게 되는데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대기업은 평균 80% 이상, 중견기업은 평균 50% 이상, 중소기업은 평균 30% 이상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참여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근로자 수 분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의 수를 분자에 놓고 곱하기 100을 한 후에 3년 평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분자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참여 직원에서는 중복을 제외하게 됩니다. 즉, 여러 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로자가 있으면 한 명으로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80% 이상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캠페인 등의 활동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강친화 활동의 마지막 지표는 다-2-2 효과평가 및 환류 부분입니다. 효과평가 및 환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후에 직원의 건강 위험 요인 개선 여부가 평가를 통해 확인되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유형에서 4점을 배점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총 3가지인데요. 평가, 효과성, 환류입니다. 이때 평가는 용어 정의를 확인해 보시면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의 예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구조평가의 예시로는 인력과 예산, 조직,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조도 등등의 내용이 구조평가의 예시이고요. 과정평가는 근로자가 얼마나 프로그램에 만족했는지, 참석률은 얼마나 높은지 등등이 과정평가가 되겠습니다. 결과평가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의 금연율은 얼마나 높아졌는지, 신체활동 실천율은 얼마나 높아졌는지, 고혈압 유병률은 얼마나 낮아졌는지 등등의 내용이 평가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후에 평가를 잘 하였으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 기준은 효과성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직장 내의 건강 위험 요인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효과성이라고 하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존 직장 내의 건강 위험 요인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산재 통계라거나 건강 진단, 건강관리실 이용 실태,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효과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심사 기준은 환류입니다. 프로그램 결과를 평가해서 그 다음번 프로그램 시행에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의 프로그램 계획 안에 전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으므로 올해의 프로그램은 그것을 반영하여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환류가 잘 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부 결제 공문 등등이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사 지표는 직원 만족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원 만족도는 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되고 기업의 건강 친화 문화나 제도, 활동 등에 대해서 직원이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직원 만족도는 전체 심사에서 총 20점을 차지하게 되는데 조사를 하는 방법은 기업에게 URL 혹은 QR코드를 제공해서 제3의 조사기관이 수행하게 되며 URL이나 QR코드는 해당 기업의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전 직원에게 경로를 안내해 주시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조사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숫자로 계산을 하는데
총 근로자가 60명 미만인 기업에는 총 근로자의 50% 이상, 즉 30명 이상 60명일 경우에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하고요. 6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은 총 근로자의 30% 이상, 300명 이상 기업인 경우에는 총 근로자의 10% 이상이 조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총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최소 100명을 충족해야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 참여 인원에 미달하면 20점 만점인 부분이 0점 처리되므로 근로자들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산점 영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점은 모두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대기업 유형에는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여가 친화 인증, 중견기업 유형에는 담당 인력의 교육과 여가 친화 인증, 중소기업 유형은 담당 인력 교육과 직원 가족 건강 지원 여가 친화 인증이 포함됩니다. 먼저 마-1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지표는 건강 친화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직종의 다양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면허와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건강 친화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전사를 합해서 직종이 2개 이상, 즉 사업장별로 배치된 담당자의 직종의 합이 2개 이상이면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직종의 다양성에서 보는 직종은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기사, 인간공학기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운동처방사, 생활스포츠 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이 포함됩니다. 마-2 담당 인력 교육은 건강친화제도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이 충분히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유형에만 해당이 되고 각각 4점입니다. 전사 차원에서 담당 인력에 대해 다양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지를 보는데, 이때 역량 강화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이나 워크샵, 설명회 등을 통해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용 지원이나 시간을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의무교육은 제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담당 인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내역의 공문이나 이수증 등이 확인되면 되겠습니다. 마-3번은 직원가족 건강지원입니다. 기업이 직원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내용은 2가지인데 가족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가족 건강 검진 2가지의 내용입니다. 가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란 가족 건강 축제나 아동 비만 캠프, 건강 특강, 체육대회, 가족이 운동을 하는데 비용 지원을 해준다거나 가족들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등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때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 검진 지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원 가족 대상의 건강검진 지원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아래쪽 심사 기준 가족 건강검진에 포함됩니다. 즉, 가족 건강검진을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위에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도 적용을 받고 아래에 있는 건강검진에도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증빙해야 될 서류로는 전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가족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운영 실적, 사진 등등으로 확인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가산점 영역은 여가 친화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여가 친화 인증 제도라는 것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서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여가 친화 인증을 획득하면 2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빙 서류는 여가 친화 기업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총점과 심사 부문별 최소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총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80점 이상, 중견기업과 기타 법인 및 단체는 75점 이상, 중소기업은 70점 이상을 받으시면 합격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심사 부문별로
최소 기준 점수, 즉 꽈락이 있습니다. 건강친화 경영 영역에서는 대기업은 30점, 중견은 25점, 중소기업은 25점이 꽈락 점수이고요. 건강친화 문화는 대기업의 경우에 12점, 중견과 중소는 1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건강친화 활동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은 12점 이상, 중견과 중소기업은 10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심사 부문별 최소 기준 점수와 합격 총점 이 두 가지 기준이 모두 달성되어야 인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메뉴에 Q&A 문의가 가능하오니 기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심사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귀사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